인구 감소 사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법안인데 이번 개정안에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9가지 새로운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지역 활력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한용덕 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인구 감소는 아마 모든 국민이 지금 문제다라는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말씀 들어볼 텐데 최근에 인구 감소 추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그 인구 감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 정주 여건 또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총 인구는 지난 5년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지역의 인구는 0.75% 감소한 반면에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는 그 7배인 5.25%나 감소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인구 변동치를 한번 보면 지금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인구 감소 지역의 감소율이 훨씬 높군요. 5.25%가 됩니다. 예,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변동은 더 크다. 이런 거 표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GRDP 즉 지역 내 총 생산은 인구 감소 지역에 비해 다른 지역이 약 7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매년 인구 유출로 빈집이 증가하는 등 정주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생활 여건이 다시 인구를 감소시키고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인구 감소 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네. 현재까지 지정한 곳은 총 몇 곳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그 지역 균형 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고령 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생활 가능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령의 정한 요건을 고려해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재정 자립도 등 총 8가지의 인구 및 재정 관련 지표를 활용해서 인구 감소 지수를 산정하였고 지난 21년 10월에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지정 이후에 그 5년째 되는 내년도에도 인구 감소 지역을 재지정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거는 2023년이었습니다. 일부 개정 법안이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건데 네네네. 2023년이니까 지금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추세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와 관련된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감소 지역의 붕괴는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는 인구 감소 지역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 계획을 만들어 이에 맞게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부를 비롯해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에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노후주택을 활용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의 정책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정책들을 통해서 조금 인구 감소 그 속도가 줄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미세한 그런 부분들의 변화는 조금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재지정 단계에 그 5년간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예. 네. 그런 모습이 조금 비치고는 있는데 아.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보니까 빈집 철거, 또 생활인구제도, 관광 연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이번 개정안이 기존 개정안과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번 인구 감소 지역법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례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네. 기존 인구 감소 지역법은 인구 감소 지역의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및 교통, 문화, 산업 기반 등을 확충하기 위해 36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번 법률 개정안은 작년 7월에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된 인구 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이 방안에 담긴 26가지 특례 중 9개를 인구감소법에 담아 제도화한 것입니다. 네. 이번에 추가된 9개의 특례에는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의 특례들은 건축물 관리법 등 해당 부처 법령이나 고시 지침 등을 통해 제도화되었거나 될 예정입니다. 예, 특례 내용들을 좀 자세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좀 개선되는 게 좀 중요할 텐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노후주택의 철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도소주민에게 차량 선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화물선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양 여객선에는 차량 선적이 가능한 카페리선과 차량 선적이 불가능한 쾌속선이 있습니다. 네. 특히 쾌속선만 운행하는 항로의 섬 주민의 경우에는 별도의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해야 하므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로 선박 종류와 무관하게 차량 선적비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외 도서 지역의 신규 항로를 신속하게 개설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도선장에 대기시설이나 매표소, 화장실을 갖추지 않아도 우선 신규 항로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시설은 항로 개설 이후에 일정 기간 내에 갖추도록 했습니다. 예. 예. 넷째, 작은 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작은 도서관 설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했는데요. 네. 지역의 인구 여건을 고려해 기준 보유량의 2분의 1만 보유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네,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네. 기존의 특별법 이외에 좀 확대가 된 건데요. 내용을 보면 사실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이게 도시에서 농어촌 유학이다? 이런 또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그만큼 농어촌에서 더 많은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활인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네, 네.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습니다. 네. 네. 그동안 도시 지역의 학생이 농어촌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유학 운영 학교에 학구 내에 거주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요. 네. 학교 선택에 그래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 유학 학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구 조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의 이주자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대부할 수 있게 하고 공유재산과 물품의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자에게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우선 매각하거나 또는 대부하여 우선 지역에서 살게 하고 이후 정착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예.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실 이상의 객실 기준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객실을 최소 20실 이상만 갖추더라도
콘도미니엄을 등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 보니까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 사람이 오게 하고 또 배움의 혜택도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적으로는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닐까 또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와 관련된 방안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교통, 의료, 문화, 체육 등 기반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예.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배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네. 또한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감면 대상을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농촌인구 활성화 대책 얘기하면서 생활인구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청자분들 중에는 생활인구는 또 뭐야? 네.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생활인구가 일단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그간의 인구라고 하면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 인구만을 생각하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등록 인구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머물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체류 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 이를 위해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높아진 인구의 이동성과 변화된 생활 방식이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통신 데이터 및 카드 소비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생활인구라는 게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관광을 하거나 네. 뭐 일로 가는 거나 이렇게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지역의 주민등록상 정주 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하면서 지역 활력을 높여주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이에 우리 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업을 통해 통계 항목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성별, 연령별, 체류기간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기반해 더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숙박 없이 당일치기로 오는 관광객이 많다면 야간 관광 상품을 개발해 체류기간 연장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요. 네. 20, 30대 젊은 층을 겨냥해서 패러글라이딩, 서핑 등의 활동적인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업무 출장이 많은 지역은 워케이션 시설을 조성해서 더 많은 생활 인구를 유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지역 홍보는 물론 재방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생활 인구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내년도부터 생활 인구 수를 보정 수요로 반영할 예정이고요. 네. 정부의 각종 공모 사업이나 심사에서도 생활 인구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최근에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한 배너를 봤는데 지역 워케이션을 할 우리 공무원분들 모집을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정주 여건 개선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다양한 내용들, 오늘 특례와 관련된 내용들 해주셨는데 이 특례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9개의 특례는 시행령 개정 및 참고 조례안 등을 마련해서 제반 준비와 절차를 거쳐서 6월이 경과되는 날인 올해 9월부터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행정안전부는 현재 특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추진 과제보다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 중심의 특례에 집중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한용덕 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